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어때요? 근로자와 관련해서, 진짜 사람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배워봤고요. 오늘 이제 경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마케팅을 하는 방법 이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어. 장사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기획을 해가지고 차린 다음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보관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을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 또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기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크게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어요? 은행, 그죠? 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증권사가 있죠. 증권사.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사.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막 무슨 저축은행, OK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축은행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은행하고 비슷한 애인데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3금융이어가지고 이제 좀 뒤로 가서 단위로 좀 작은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앞서서 3대 금융사라 그러죠.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사 이 세 개가 각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또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행이에요. 뱅크. 은행은요 가장 큰 기능이 돈을 보관해주는 기능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요 뭐 조선시대 때는 쌀을 쌓아놓잖아. 쌀을 쌓아서 내 곳간에다 쌓아놓는데 그래서 곳간 열쇠도 잠궈놔야 되는 거고 누군가 이걸 또 지켜야 되는 거고 하잖아요. 금은 보화가 있으면은 내 그 보석함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고 이걸 또 누군가 지켜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물물거래가 아니라 그걸 가 통용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전부 다 갖고 와서 내 집에만 쌓아놓으면 너무 이게 그 뭐냐 불편하잖아요. 이거 뭐 위험하기도 하고 금고만 쌓아놓고 하기가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지 내가 걔한테 맡겨 그런 다음에 증서를 써주는 거야. 너 얼마 있어? 라고 하면은 거기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은행은 곳간의 개념이다 창고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 그래서 내 돈을 예금해주고 있는 곳이다 예금해주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은행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은행인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돈을 맡겨. 그러니까 내 곳간이 각각 돈이 차여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 나도 뭔가를 먹어야 돼. 여기서 수수료를 떼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 뭘로 먹고 사느냐?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이자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요 이자를 받습니다. 뭐 요즘 하도 저금리다 그래가지고요 끼 가봤자 지금 1.5%뭐 1% 이렇게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1% 준다고 쳐볼게. 나한테 누군가 1억을 맡겼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1%로 이 사람한테 이자를 준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1%라고 하는 건 연이자 1억을 맡기면 1년에 100만 원 이자 준다는 얘기예요. 1년에 100만 원 이자를 주는데 그럼 나는 1억이 갖고 왔잖아. 근데 어느 누군가 B는 돈이 필요하대. 그럼 내가 1억을 빌려주잖아. 1년 빌려주는데 얘한테 이자를 얼마 받을 거예요? 신용이 좋다 그러더라도 4% 5%를 받는 거고 신용이 안 좋아 10% 20%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잖아. 보세요. 얘한테 지금 A한테는 내가 1억을 예금 맡기면서 이자를 얼마큼 주기로 했어? 1% 주기로 했지. 그런데 그 1억 내 돈이야? 내 돈 아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빌려주는 거잖아. 하지만 난 중간에 컨트롤 해줄 수 있는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얘는 신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면 날리지 않는다는 신뢰.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서 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몇 프로 10% 받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 9% 앉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 예대 마진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 그런 기관이 이 기본적인 기능이 그렇다면은 고객 입장에서 은행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관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얘가 그래도 저금리지만 운영을 해줄 수가 있다. 두 번째,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얘한테 가서 돈을 빌려갈 수가 있다. 근데 돈을 그냥 빌려가면 안 되잖아. 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담보로 뭘 잡아야 돼. 내 집을 잡든가 차를 잡든가 담보로 뭘 잡고 돈을 빌려가든가 아니면은 워낙에 내가 신용이 좋아 그러면은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갈 수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거 예대마진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두 번째
금융사가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어? 그냥 빌려주는 거 말고요. 어딘가에 투자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누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어때? 이 사람은 그 자금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특정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시장을 열어가지고 그냥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인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술이 있는 사람 회사들이 많아.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얘네는 돈을 조금씩 갖고 있는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펼쳐놓은 다음에 우리 회사는 그 주식이라고 그러지. 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권리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사가는 걸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 앞서가지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라고 하는 사장이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얘는 기술만 갖고 있어. 아이디어도 있고 뭐가 없어. 쩐이 부족한 거야.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쩐주들한테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어때? 우리 회사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그럼 100만 원 투자할게 나 1000만 원 투자할게 나 1억 투자할게 라고 하면 뭔가 증서를 써줄 거 아니야. 당신 이만큼 투자했어 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은 이분들이 가치를 뭐 배당을 해주고 이게 잘 이익이 많이 났어요 라고 돌려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기업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1000원을 뭐 100만 원 사갔던 애가 막 확 뛰고 1000만 원 사간 사람이 확 뛰고 1억까지 하면 막 확 뛰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요걸 주식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기는 조금 그래. 대신에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얘가 빌려줬으니까 증서를 써주는 거죠. 이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한테 내가 투자를 하는 거는 주식,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를 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채권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될 테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은행은 그냥 예대 마진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열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을 열어가지고요. 기업들과 돈을 갖고 있는 쩐주들 그래서 이 자본가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장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증권사다라고 해서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를 활용하면서는 우리는 거기서 유가증권,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어 라고 하니까 그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정보도 많이 알고 시간도 많은 것 같아 전문가를 내세워서 얘한테 돈을 몰아주고 얘가 투자를 하도록 하는 거지. 이거를 간접 투자라고 해요.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은행은 예대 마진을 보는 고간이다라고 보시면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그 시장을 열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주는 투자와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험사가 있어요. 자, 보험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누군가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차도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갑작스럽게 그 돈 달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어느 누구나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근데 사고가 다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야. 근데 나한테 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위험을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씩 내는 거야? 자동차 보험료 1년에 뭐 100만 원, 1년에 뭐 50만 원 이렇게 내가지고 돈을 모아놨다가 사고 안 나면은 그냥 안 나고 끝나는 거고 누군가가 사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거지. 저축과 보험의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저축은 은행 가서 저축하는 건 나 혼자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어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사람한테 그 위험에 대해서 해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이 또한 마찬가지 신뢰를 갖고 하는 거지. 여러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어때요? 누군가 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험이다. 그럼 보험사는 뭘 하는 회사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해지를 시켜주는 각각 나눠가지고 금융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넘어갈수록 해주는 게 바로 보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보험사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저기다 돈을 내므로써 그 위험에 대해서 비용을 내면서 해지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자동차 보험이 있을 테고 불날까 싶어요. 화재 보험이 있을 거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뭐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세계의 3대 금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은행과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사 세 개가 있고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을 보는 그런 데고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보관을 하는 개념인 거고, 증권사는 이걸 갖고 투자를 하는 그런 데고요. 보험사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해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경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경제 쪽에서 이제 금융, 그 중에서도 금융사에 대한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뭘 해보시냐면은 마찬가지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어떤 은행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 어떤 증권사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 어떤 보험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리포트 제출하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어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코로나가 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같이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